국힘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 그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탈 털었다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거든요. 변명인지 해명인지.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누가 지냈어요? 아니 장모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니까 국민들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엉터리 수사해 가지고 확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했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야, 근데 고발되기는 되게 쉽구나. 아니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 총장의 손발에 묶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특활비는 손발 묶여 있었는데 특활비는 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 전직 간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으면은 수사비 모든 예산을 경찰로 넘겼어야지. 검찰에 그대로 두니까 거기는 예산이 넘쳐나고 특활비도 많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쌍특검, 네.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60~70%가 원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 타이밍을 잘 조정해 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가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지금대로 하면은 부결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때의 타이밍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했고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이 시작됐고 그래서 국민 여론은 들끓으면은 이미 시작된 레임덕이 그때 확 터질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선 험한 꼴 당한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무려 47%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탄핵 반대는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탄핵해야 되죠. 해야죠. 지금 YTN과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해야죠. YTN이 민영화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정을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둘이 결정합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이 또 YTN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기업의 변호를 맡았대요. 근데 지금 그냥 아주 급하게 지금 그걸 처리하려고 민영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연합 TV도 민영화. 이번에 민영화하는데 그 기업도 상당히 아니 글쎄 뉴스가 안 좋은 이게 모든 면이 것을 나오더라고요. 다 바로바로 해버리려고요. 바로바로 하려고 하면은 아니 민영화된 언론은 공정 보도 하나요? 아니 지금 우리 민영화된 나는 언론의 방송의 행태를 보면 알죠. 공공성이 중요한데 YTN도 아니 거기다 연합 TV까지 연합 뉴스는 YTN 창간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러니까 연합 TV 창간에 장사해서 이건 너무 심한데. 그래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 기자들을 고발해가지고 8억 원 손해배상 해서 이해관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재척 사유가 있죠. 네네. 그런데 한다는 거. 그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있으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총선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잘해요.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 YTN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0%. 그러니까 아이팩 외교 순방 미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되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 외교예요. 그것이 1등이었어요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하는 사람. 아니 그거나 저거나 같지 말이죠. 아니 뭐 그렇게 시장님은 잘했다고 평가 안 따져가지고 하시잖아요. 부정평가 그러면 부정평가는 얼마냐? 66%.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국민의 70%가 반윤이라니까. 예. 친윤은 30%고. 이번에 지금 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게 두 건이잖아요. 방송법 개정안하고 노란봉투법. 예.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51%예요. 행사해서는 안 되죠. 국민이 옳다면서요. 다 국민이 열어야죠. 거부해야 된다. 29% 통과될 겁니다. 거부할까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글쎄 황금마차 타고 딱 보면 좀 올라갈까요 이번에? 모르죠.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약속한 대로 R&D 예산하고 지방 보조금 삭감에 제동을 건다고 하는데 R&D 예산 삭감 다시 살려놓겠다는 건 이미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잘했어요.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데 지방 보조금을 엄청나게 깎아버렸다는데요? 아니 그것은 네.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는 절반보다 51, 2%가 살고 수도권에 네네. 돈은 32%가 있는데 밤낮 수도권에 이번에도 또 하남 저쪽에 8만 세대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김포 뭐 편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방 분과는 지방을 살려야 돼요. 20조나 삭감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라남도 또 해남안도 진도도 난리더라고요. 농어촌 죽죠. 농어촌 광역 지방은 이게 산업 시설이 없어가지고 세금이 안 갇혀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방 보조금이 그렇게 삭감된다면 지방 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동을 건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걸어야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도 해봤고 경기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방재정 보조금이 삭감되면은 지방이 망한다는 걸 다 알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가난한 지방이 또 있잖아요. 예. 자, 지방을 말려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이번에 뭐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9.19 그 합의 일부 조항 그 작동 정지에 대해서도 이 총선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전후의 시체를 밟고 응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말씀이 좀 굉장히 격한 것 같아요. 제가 이낙연 대표가 한겨레 신문 성한영 대기자하고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귀국했을 때 한 얘기하고 대동소이하고 저는 뭐 솔직히 이낙연 대표로서 할 말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문화일보하고 한 얘기 전우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위 그 내용은 비명 의원들을 공천 학살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지원 유세 선거를 돕겠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학살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당 대표를 하신 분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당당히 만나든지 공개 비공개로 공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잘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좋지. 마치 분열하기 위해서 전후의 시체에서 전후의 시체도 없는데 내가 응원가 못 부른다면은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은 혁신계는 이준석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들도 말을 조심해서
단결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해봐라. 이건 안 하면서 밤낮 당에다 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도 좀 소통을 하고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특히 몇 번 강조를 했지만은 개딸이나 수박이 어디 있어요?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대의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이고, 그런데 절대 안 변할 겁니다.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단결이다. 강한 민주당이 돼서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남북 관계를 평화로 그리고 외교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일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함께 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거목 두 분을 꼽자면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의 거목인데,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민주화, 이분들이 군사적 네. 종식을 위해서는,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는 협력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야 사선을 뭐 여러 번 넘었다는 건 다 아시는 거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83년도에 1983년도에 5.18을 앞두고 단식에 들어가서 무려 23일이나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협력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는데 총구는 딱 하나, 독재자를 향한 총구였어요. 이 두 분의 공격 대상은 오로지 독재자였어요. 이렇게 민주화를 이룰 때까지 두 분은 협력하셨는데, 그 다음에야 뭐 본래부터 정치적 이 견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 다음에 경쟁은 그 다음에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민주화를 이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정말 목숨을 건 투쟁까지 해가면서 협력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나 이재명 현 대표도 이 두 분한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 지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또 뭐 선관위 거기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대통령 차기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21%, 2등으로 한동훈 13%였어요. 그 얼마 전에 보수 대통령 후보 저갑도에서 한동훈이 42, 그런데 물경 이낙연은 7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70몇 프로가 나오고 이낙연은 1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남에서 지난주에 현역 군의원, 전 군의원 그리고 10분은 민주당 당원들인데 토론을 해봤어요. 네네. 딱 한 사람이 자기는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 지지를 받는 이재명과 함께 치러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과 더 소통을 하고 만나서 손잡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대표도 더 소통하고 네네. 의원들과 단합을 위해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길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하는 민주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박지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물으니 이재명 21%, 한동훈 13%였다는 거는 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로 가장 높았고 21. 한동훈 법무장관이 13%, 13.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